네, 더 발언하실 분 없으면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실까요? 소속 성함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정리가 돼서요. 내일 오전 11시에 여기서 기자간담회를 해서 위증 관련된 고발 대상자들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 11시에서 기자간담회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그 특검법 발의와 관련돼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저희들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국토특위 입장에서는 내일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요. 조속하게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과 원내가 판단을 해서 조속하게 특검법 발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쪽에 손 드신 분, 네. 예, 채널A 이준성 기자입니다. 그간 활동 고생하셨고요. 이번 국정조사와 향후 특검까지 이제 종국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진행 재판의 공소 취소가 이제 목적인데 향후 이 관련해서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특검법 발의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특검법 작성하는 주체는 이제 국조특위가 되는 건지 법사위가 되는 건지 모두 여쭙습니다. 그 특검법 발의는요. 기본적으로는 당과 원내가 중심이 돼서 특검법 발의를 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가 어떻게 됐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였고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일들이 있었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니 검사의 수사 중에 가장 중요한 녹취록에 재창희용을 다 검사들도 재창희용이라 들렸는데 어느 순간에 실장님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기자 여러분들 만나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언론 지형했으면 검찰발 기사 나오면 그걸 크로스 체크, 팩트 체크 했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실장님이라 알고 그 기사 나오고 그냥 진행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법원 재판 과정에서 그냥 반영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민들이 그 내용들을 다 보고 공소장도 보고 해서 이런 일들이 다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다 알려줬던 거고, 또 쌍방울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서해 공무원 피경은 어떻게 됐는지, 대장동은 왜 이렇게 됐는지, 수백 명의 검찰이 동원이 돼서 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온 국민에게 저희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특검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검사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가 검사를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그것도 조속하게 저희는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특검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기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정정해 드릴 것이, 아까 저희 국조특위의 목적을 공소 취소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검찰의 수사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그것이 저희 국정조사 특위의 목적이었다는 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네. 또 네. 예. 질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내일 이제 11시에 저희가 위증으로 고발할 건과 또 당에서
고발할 건을 분류해서 아마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과 고발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남욱 관련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었거든요. 검찰들도 자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랬고 교도소 구치소 측에서도 이런 식의 구치감에 넣어놓고 잠을 재워가면서까지 구금을 한 사례도 없고 법원에도 저희가 알아봤을 때 구금 장소를 구치감으로 했는지 정말 곳을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 법의 날에 만날 일이 있어서 이런 거 보시면서 영장 발부해야 된다라고 했고 자신들이 그런 걸 잘 살펴보겠다라는 답변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조특위가 할 것인지 이게 또 당이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갈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엄연히 위법한 것이고 이번 국조특위가 아니었으면 이건 절대 밝혀내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술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또 그 배를 가른다든지 아이들 사진을 꺼내서 보여줬다든지 이것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꼭 묻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용철 그리고 김성태의 그 진술 증언들은 그냥 국민이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위증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위증이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 팩트를 증언하고 있거든요. 국정원장부터 김국훈 뭐 여러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교도관들이 전부 다 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내일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그런 위증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그 시사하는 바가 커요. 특히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가장 화를 냈던 시점이 뭐였죠? 기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가 조작만 나오면 이분의 얼굴 모습과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좀 순한 양 같다가 사나운 호랑이로 변해요. 그 호랑이의 변하는 시점이 뭐냐면 주가 조작이에요. 근데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에서도 주가 조작 상황이 드러났고 원래 수원지검에서 주가 조작 부정거래를 알고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금융감독원에 다 자료를 만들어서 있는데 수원지검이 마지막에 안 가져갔잖아요. 이 부분까지 저희가 다 밝혀졌는데 그러면 뭐냐면 방용철과 김성태는 왜 위증을 할까? 왜 자신들의 주장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 그것은 뭐냐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추후에 다시 드러났을 경우에 가장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주가 조작이 드러나면 이게 추징이 되는 거거든요. 몇 배의 추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죄가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들의 그 전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김성대의 표정을 통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가 확실하게 어제 국정조사에 드러난 거고 이제 술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태그 기록이라고 하는 박상웅 비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6시 32분에 수원지검에 나와서 여러분 소주 4병을 샀어요. 물 3병 사고 담배 한 갑 샀어. 그래서 그것도 34분, 37분 샀단 말이에요. 30분 사가지고 그 쌍방울 법인카드 사고 몇 시에 들어간 줄 아세요? 6시 42분에 들어갔다고. 근데 박상웅 비서가 차에서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거짓말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차에서 마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는 길에 마셨다고 이제 하는 것이 거짓인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얘기가 매우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 태그 기록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5월 17일 날을 이제 자꾸 여러분 기자분들께서 5월 17일 날 2023년 5월 17일 날이 왜 중요하냐면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술 세미나가 뭐냐면 이화영의 진술이 5월 17일 날 비포 애프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쌍방울이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날 5월 17일 날 진술 세미나 이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검사에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녹취록에도 또 나와요. 박성룡 됐다 이 정도면 라고 하는 게 나오고 5월 20일 날 김성태가 접견을 해요. 접견 녹취록에 뭐 나오냐면 야 검사들 진짜 좋아하더라. 이제 끝났다. 이화영의 진술이 있고 나서 이게 그래서 5월 17일 날 여러분 우리가 왜 진술 세미나가 있고 술이 왜 들어갔고 그 전날 그날 아침에 결전의 날이다. 내가 소주 한 잔 먹고 싶다. 라고 하는 김성태의 말이 있잖아요. 접견 녹취록에. 이 일맥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 그 기록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수원지검 가서. 수원지검 13135 왜 저희가 편의점 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다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진아 수사비서관이 나와서 뭐를 해요? 그날 연호 회덮밥 가져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것은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가 어떤 의도였고 그 당시 수원지검의 검사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수사를 해왔는지가 다 드러났다. 그것이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 다 시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저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남욱을 체포영장에서 체포해서 구치감에 48시간 동안 구금을 했잖아요. 검사들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적법한 거다 이런 논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요즘은 검사들이 이런 식의 수사를 하는 검사가 전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치감에 가다 놓고 압박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최근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이미 변호인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거고 관련 대법원 판결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하고 위반되는 청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면 공소시효 기산 시점을 사업자로 지정된 대로 볼 거냐 아니면 사업이 끝나서 손해와 이익이 발생한 그래서 이익을 얻은 점으로 볼 거냐 이건데 검사들은 사업이 끝나서 수익을 얻었을 때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면 수익을 얻지 않고 손해를 봤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죄가 되고 손해를 보면 죄가 안 된다는 논리에 봉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법리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 이 기산점을 사업자로 선정될 대로 보는 겁니다. 이걸 검사들이 모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저는 알고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근데 사후적으로 법원이 공소시효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가지고 사람을 체포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국가기관의 확인과 자기의 죄책을 면해야 될 상황에 처한 사람의 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이미 논란이 끝난 겁니다.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김성태가 만나서 70만 불을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국정원의 확인이 없었습니다. 기존 재판까지는. 그런데 국정원이 리오남의 실명 요건에 의해서 출입국 조회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 그리고 리오남과 베트남을 동행했던 사람 진술도 확인했다. 우리의 정보기관이 국가기관이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논란이 이미 종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윤환 검사가 금감원이 2023년 1월 30일 날 증거자료를 금융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검찰한테 가져가라. 늘상 하듯이 압수영장만 받아오면 주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압수영장에 의해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금감원의 문건에 딱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윤환 검사는 자기는 압수영장에서 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냐 물으니까 기억이 망확치 않다 이렇게 또 발뺌을 해요. 이 부분도 이완은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고 이쪽은 금감원의 공식 확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논란이 끝난 겁니다. 기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티 관련해서 그 한 말씀만 드리면요. 5월 17일 날 우리 기자님들 잘 모르셔서 그 설명 갖다 드린 겁니다. 예, 2023년 5월 17일 날 김성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주 한 잔 먹으면은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 결전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녹취록에 보면 이제는 그 형도 못 버티더라, 짠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7일 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저희가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그 카드의 행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84라고 하는 그 법인카드의 동선이 결국에는 18시 34분에 이마트 24에서 소주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37분에 다시 한 병을 더 삽니다. 그래서 1,800원이 추가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상웅과 그 비서가 샀다고 하는 부분이 소주 4병과 물 3병, 그 다음에 담배 한 갑, 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분인가 뒤에 다시 13층에 올라가요. 그리고 2시간 뒤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0시 30분에 다시 퇴실을 하는 태거 기록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소주를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갔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본인은 그걸 사서 들어가지 않았고 2시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방치했던 거고 차에서 먹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 동선이 더 웃긴 게 뭐냐면 20시 30분에 나오는데 21시 40분에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뒤에 청담동에 있는 호텔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17일과 18일에 있었던 녹취록은 이미 법무부에서 공개가 됐던 내용이고 그 법인카드의 동선까지 이미 그 법무부에서 조사 자료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는데요. 그 영수증 너무 중요하네요. 호텔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차에서는 먹었다고 이야기했다가 그 또 말 바꿨어요. 예. 지금 이게 우리 박성준 의원께서 주신 자료인데요. 여러분께 지금 다 드렸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보고했다는 보고인데요. 이 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23년 4월 28일부터 30일, 4월 28일이 금요일이고 30일이 토요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1일 이 보고가 있는데요. 이 보고에 어디에도 이재명 얘기가 없어요. 이 보고에 대북 송금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5월 17일 전 보고잖아요. 이 보고에는 묘묘, 법인카드 이런 얘기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월 1일까지 이 보고서에 보면 5월 17일 이후에 바뀌거든요. 5월 17일 결전의 날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위로 계속 보고된 보고서거든요. 지금 그래서 박상용이 신동욱 질문에 저희는 매일매일 보고합니다. 차장검사, 그 다음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대검까지 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위로 보고되었다고 하는 게 지금 박성준 의원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화가 엄청 나겠어요. 이 내용에서는 내용이 없어요. 이재명도 없고 이재명이 없어요. 이와연 관련한 것은 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역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관련한 건 묘목, 뭐 밀가루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없어요. 없고 이게 이제 그들이 보고되었던 내용인 거죠. 그리고 5월 17일을 전후해서 어떤 지시가 함양이 되었을지는 다시 밝혀져야 되는 내용이고 그 이후로 바뀌면서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정치인할 때 후원했던 분이 있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이 건설 대표였나 봐요. 이 사람 탈탈 터는 거야. 보니까 제자 입금 내역 소명할 부분, 직원들이 회사 계좌에 입금한 자금의 명목, 자금원 관료,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 예전에 정치할 때 후원금 고액 후원금 좀 냈던 사람들까지 탈탈 털는데 거기까지 다 등장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보고를 해요. 그다음에 저 자료 대출 분석 후에 또 5월 1일 날 조사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세하게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 보고 자료 자주 눈에 익숙하죠? 그랬더니 답변 잘 못하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얘기 못하잖아요. 이 안에 많은 게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이게 보고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 안에 네,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 있어. 제가 한 가지 더 이 문건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또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죠. 예.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기가 막혀.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이화영 추가 뇌물 1억 관련 황땡땡 박용철 면담 검사 전우진 여기서 구글 타임라인을 검사가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글 타임라인을 써놔. 예, 2019년 11월에서 2020년 3월 박용철 운송 기사 황땡땡의 구글 타임라인을 가지고 수사를 쭉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을 수사에 이용하고 증거를 인정해서 썼는데 왜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냐 말이에요. 구글 타임라인은 수사 현장에서 검사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수사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방영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났는지 이걸 다 이 구글 타임라인에 의해서 추적해서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 구글 타임라인에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건 이화영으로부터 경선보다는 본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북 송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선거 도움, 선거 사무소 도움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런 걸 또 추적하려고 해서 뭐 이랬던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상황도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이화영 및 측근 비리 관련 수사거든요. 그 사람들 다 지금 털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한 고액 후원자가 털고 경기도 관련 수사가 누구를 하고 있고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 횡령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28일부터 30일이고 5월 1일 날에는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다 보고를 요 받았어요. 안에 많은 게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네, 더 질의하실 분 있을까요? 네, 질의 없으면 이상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많은 게 나와 있어. 아니 근데 그 어떻게 주요한 그런 것까지 나왔어? 주요한 영수증 이런 건 어디서 나왔어? 1084. 그저